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오후 3시 20분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까지 연휴죠, 연휴. 휴장이니까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을 가고, 그죠? 환율은 1,150원을 갈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 환율이 얼마냐? 1,359원이에요. 1,359원. 오늘 아마 1,360원도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죠?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지금 3,000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2,400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게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름다운 조정이고, 앞으로 상당한 상승장이 올 거라고 일단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방을 보시는 분들의 의견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방 보시는 분들은 상방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개인들이 충분히 상방을 보고 매수를 해줘야 지수가 잘 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방을 보시지 말고 하방을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개인분들이 하방을 보면 볼수록 지수는 내리기는커녕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대로 개인분들이 상방을 많이 보시라고 권장을 해드려야 지수가 잘 내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종목은 EWY예요. EWY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증시 관련 상품이고요. 기초 자산을 보니까 코스피 25 또는 코스피 50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보다는 조금 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만든 상품이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어쨌든 대형주를 가지고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월봉부터 볼게요. 월봉부터 봤더니 어라? 저가 깨졌네요. 그죠? 저가가 깨졌습니다. 그죠? 지난달 저가가 58.3인데 58.32가 깨졌죠? 58.2로 저가가 깨졌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증시도 깨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저가를 깼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깨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봉을 보시면 요게, 자 보세요. 분기봉을 봤더니 어떻게 생겨 있냐?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봤더니 거래량이 맨 위로 가 있어. 여기도 거래량이 맨 위로 가 있고, 여기도 거래량이 맨 위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맨 위로 가 있다라는 거는 이격 볼벤 다 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열었어요? 41불까지 열었다는 겁니다. 41불까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가가 깨졌죠?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기존까지는 종가만 내려갔었는데, 여기 저가도 내려갔구나. 그러니까 종가랑 저가가 모두 하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1번 구조로 보면 목표치가 여기라고요. 2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저가를 지키면 위로 가겠지만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열린 거예요. 이만큼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7불까지는 개방된 거죠.
개방이 된 거라고요. 지금 이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 만약에 이제 여기를 더 뚫고 내려갔을 때 가능한 게 43불과 41불이 있다는 거죠. 왜냐?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니까.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EWY만으로 봤을 때는 작년 저점 뿐만 아니라 43불, 41불까지도 개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이제 저가상 저점은 사실 최저점을 깨고 나서 이렇게 찍고 올라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종가상 최저점은 여기보다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찍고 오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찍고 더 내려갔다가 감아야 돼요. 더 내려갔다가 감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종가상 최저가냐 저가상 최저가냐의 차이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이렇게, 이게 종가상 최저가예요. 왜냐면 종가가 얘보다 낮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가만 낮아도 되는 거는 이렇게 감아도 된다고요. 왜? 저가만 찍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가상이냐 종가상이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저가랑 종가가 모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종가가 이거보다 낮아야 되기 때문에 장대 음봉의 형태의 아랫꼬리가 탑재되는 방식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분기봉의 저가를 깼기 때문에 이제 매수 전략은 없는 거예요. 오르면 매도할 수 있는 거죠. 한 여기까지 오르면 매도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갈지 말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가를 깼기 때문에 반등이 온다고 해도 신규 매수 전략은 가져갈 수 없는 유형이 되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월봉은 그보다 상단선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분기봉으로는 매도 못할 것 같고, 분기봉 매도까지 기다리면 거의 뭐 세워라 내워라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월봉으로 매도를 한다 그러면 한 61.39 정도, 그 정도의 수치에서는 이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죠.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얘도 이제 볼벤 20까지는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51불까지는 열렸다라고 보여주고요. 아직 여기는 안 열렸어요. 39.14까지는 아직 개방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거래량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39.14까지는 개방되지 않았고 51.17까지는 개방이 돼 있다. 그리고 월봉도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얘도 매수 전략은 안 되고, 이제 반등하면 61.39 위에서 매도 전략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셨죠? 이주봉은 뭐 매도 가치가 없고요. 매도 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매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고, 주봉도 매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만 보면 분기봉의 저가를 깼다라는 거, 분기봉의 저가를 깼고 월봉의 저가를 깼기 때문에 월봉이나 분기봉은 매수 가치가 없는데, 지금 위치 자체는 거의 낙폭과대에 해당이 돼요. 이주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봉도 그렇고 낙폭과대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까 가격적으로는 하방을 보기에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방을 보기에는 쉽지 않은데 상방을 볼 수 없는 형태인 거예요. 왜? 큰 봉은 엄청나게 떨어져야 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건 저가 방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얼마큼 떨어질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가 방어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이 사실 이제 고작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화요일이기 때문에 저가 방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주봉이 저가가 깨졌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런 거래를 할 수가 없다. 이번 주의 상황만 본다면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는 거죠. 상방을 볼 수도 없고 하방을 볼 수도 없어요. 하방을 보기에는 너무 낮고, 너무 낮아요. 지금 상단선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가는 거니까 너무 낮다고. 그렇다고 상방을 보기에는 지금 저가 방어가 되는 봉이 없기 때문에 상방을 보는 것도 하방을 보는 것도 둘 다 용이하지 않다라고 일단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코루도 저가 깼습니다. 코루도 저가 깨졌고, 얘도 지금 거래량이 메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가 모드 똑같아요. 여기를 깨야 돼. 4.58 이 정도까지 붕괴해야 되고, 뭐 볼배는 볼 것도 없어요. 볼배는. 그리고 월봉으로 봐도 지금 저가가 깨졌고, 아래쪽으로는 열려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열려 있고, 거래량이 여기도 메뉴로 돼 있고, 여기도 거래량이 메뉴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반등이 오면 이 정도까지는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7.81. 그러니까 7.81까지 이제 반등이 오면 이제 고버스나 이런 상품을 거래해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내려가면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로 하방을 보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상방을 보시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저가가 깨진 상태라서 신규로 상방을 보는 건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게 우리 증시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지수 관련 상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코스피, 그럼 결국에는 여기 저가 깨질 거라는 거잖아요. 여기 저가 깨질 거라고, 그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저가가 깨질 거라는 거죠. 3개월봉 저가 깨진다라는 걸 감안하세요. 여긴 깨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깨질 거고, 근데 뭐 코스피는 뭐 너무 가까워서 금세 깨질 것 같고, 코스피 200도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이것도 뭐 거의 무난하게 저가를 깰 거라는 거죠. 그럼 저가가 깨지면 여기도 이제 목표치가 278.39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 목표를 1차적으로 잡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서 들어갈 거냐, 그거는 이제 시초가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라면 그렇게 상방에 호의적이지 않은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EWY나 그 다음에 코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저가를 깨고 이미 신호를 보내줬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국내 증시도 수요일 이후가 되면 지난달 그리고 지난 분기 저가를 깰 거예요. 그럼 지난 달하고 지난 분기 저가를 깼기 때문에 일단락 상방은 일단 죽고 시작하는 거고, 그럼 이제 반등치가 얼마나 나올 거냐잖아요. 반등치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거냐인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시초가를 보고 잘 추적을 해봐야겠죠. 월봉으로 보면 지금 2524 정도. 지금 생각하는 추정치는 시초가가 등가라는 기준하에 이 정도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2520대 2500 한 요 정도거든요. 2524 정도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고버스를 한번 고려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글쎄요, 2524를 갈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담겠다라는 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능한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레버리지를 사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2524를 찍기 전까지는 고버스를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2524까지 올라가야 고버스를 살 수 있는 거니까 그 수치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하고 레버리지를 담을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냥 쏟아져 내렸을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그냥 쏟아져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 대한 대응 논리가 없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고려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코스피 200 지수로 환산했을 경우엔 333.84가 됩니다. 333.84.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까지 올라왔을 때 하방을 보는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뭐 2,700, 2,800, 뭐 3,00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능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기준으로는 연말까지 3,000을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왜냐, 지금이 이제 10월이잖아요. 그럼 9개월 동안에 2,100에서 2,465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2,180에서 올라갔다고 쳐도
예? 2180에서 올라갔다고 쳐도 지금 300포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300포도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상승한 게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예, 1월달 저가가 얼마냐면 1월달 저가가 2180이에요. 그러면 2465에서 그쵸? 2180을 빼면 285포인트를 9개월 동안에 올렸다는 건데, 남은 3개월 동안에 지금 500포 이상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개인이 현물을 10조 원 정도 내다 팔았으니까 어쨌든 상승의 논리가 통할 만큼의 자금의 흐름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7월달부터 9월 말까지 거의 7.5조 원을 개인이 매수했는데, 예, 개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상황에서 과연 500포인트를 올린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예,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목으로는 뭐 쓸어 담으라고 해놨는데,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연 쓸어 담을 수 있는 장이냐는 거예요. 조금 더 신중하게 보셔야지. 예? 무조건 희망 회로를 돌리고 상승이라고 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봉이 지금 2개월 연속 음봉으로 주저앉아서 아래가 활짝 열렸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월봉은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에 들어갔는데도 기존에 상승하던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상방을 외친다라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월봉이 죽었어요. 예? 월봉이 죽었기 때문에 확률상 월봉에서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10월 달에 아래꼬리를 만들고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 11월 달에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월 달 종가로 봤을 때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 그러면 11월 달 가서 이건 다시 상승장으로 복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한다면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음봉으로 마감했다. 그럼 저는 연말까지 그냥 계속 내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내린다라는 건 연말까지 하락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10월 달에 상승을 해야 연말을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데, 과연 10월 달에 개인이 현물을 매도할 거냐 매수할 거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개인이 현물을 매도한다면 상방으로 가겠지만 개인이 현물을 매수한다면 상방으로 가지 않겠죠. 근데 계속 사람들에게 쓸어 담으라고 하고 3천 간다고 하고 계속, 예?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유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상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개인이 현물을 매수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트 자체는 아예 상방에 불리한 구조예요. 예? 지금 만들어진 구조 자체는 위로 가려고 만든 차트가 아니라고요. 아래로 가려고 만든 차트라는 거예요. 월봉과 분기봉을 봤을 때 분기봉은 올라갈 거면 2455.99보다 높았어야 돼요.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는 337.95보다 높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아래서 다 끝났잖아요. 그 얘기는 분기봉의 상승세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담아서 9월 달에 마감을 한 건데, 그거를 건강한 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저가가 깨져도 아무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제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없죠. 저는 상방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잖아요. 네? 대부분은 뭐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유튜버 분들의 동영상을 보실 거기 때문에 뭐 이 동영상에서 제가 주의하는 내용을 공유한다고 해도 파급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극히 일부 사람이 보고 실천할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매동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너무 일방적으로 상방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예를 들면 뭐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 지수, 그 다음에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WI나 코르까지 다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하셔야 본인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면 일단은 저는 지난 분기나 그 다음에 지난달 저가를 지킬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요. 이미 EWI나 코로가 붕괴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저가를 깨고 시작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반등이 얼마큼 나올 거냐는 사실상 그 지표로는 뭐 2524 정도로 보이지만 추이에 따라 더 적게 반등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시가 위치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은 윗꼬리를 달고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되도록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분기, 그러니까 9월 달에 저가를 붕괴하게 되면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한 이후에,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한 이후에나 매수 전략을 고려할 수 있지, 그 전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쉬워요. 3,000 간다, 뭐 2,700 간다, 2,800 간다, 환율이 1,150원 간다, 그런 얘기는 저희 그 초등학생인 아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과연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는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상승장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었는데 2000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정도 안에 월봉으로 봤을 때 10개월? 12개월 정도의 상승장이 온 이후에 대부분 조정장이 왔어요. 12개월 정도의 상승이 온 뒤에는 대부분 조정장이 왔습니다. 조정이 온 경우도 있고 하락이 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12개월이 됐는데도 계속 상승하는 장은 굉장히 깊은 하락이 오기 전 단계예요. 아주 긴 하락이 오기 전 단계는 길게 상승하는데, 대세로 상승할 거면 1년 상승하면 횡보합니다. 횡보하거나 하락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한다라는 건 대세 상승장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엄청 깊은 하락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대세 상승장이라고 해도 지금은 횡보나 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와 있는 거지, 여기서 뭔가 대세 상승장으로 쭉쭉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꽤 많이 오를 장이라고 해도 지금은 쉬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03년도에 그 증시를 보시면요, 2003년도에 증시를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면 자, 이렇게 1년 상승하면 1년 옆으로 가고요. 이게 1년 옆으로 가요.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년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또 1년 옆으로 가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은 상승 횡보, 상승의 형태를 가져간다는 거죠. 여기 지금 리만 브러더스 터지고 나서도 상승이 한 번 왔고, 그 다음에 횡보가 한 번 왔고, 이게 거의 1년이에요. 짧아 보이지만. 그리고 상승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근데 상승이 상대적으로 1년이 넘는 이렇게 긴 시간을 상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정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락해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상승하면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못 버텨. 우리나라 증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처럼 끊임없이 오르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긴 시간을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IMF 터질 만큼 빠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긴 시간을 상승하면 긴 시간을 내리고, 긴 시간을 상승하면 긴 시간을 내리는 거죠. 근데 짧은 시간 상승하면 짧게 내리고 끝내는 거고, 대세 상승을 할 거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자,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긴 시간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긴 시간이 빠진 거고, 네, 여기서도 긴 시간이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짧게 내리고 마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과거에 이렇게 긴 시간을 상승하면 길게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이미 1년을 상승했어요. 지금 이게 1년을 상승한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이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승을 한다고 해도, 네, 지금은 조정을 하다가, 네,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이렇게 가든가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무리하게 상방을 봐야 될 구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뭐 3,000을 갈 거냐, 뭐 2,800을 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시간 다 썼어. 그러면 지금 상태에선 계속, 네,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매트릭스를 상방에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오르는 것보다 내리는 게 상승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증시하고 다르게 미국은 내년 5월까지가 하락이에요. 매트릭스 구조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럼 내년 2분기까지 빠진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9개월 남은 거예요. 9개월. 하락이 9개월 남았다고. 그러니까 지금이 성급하게 주식을 모아가야 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눈치를 보셔야 돼요. 지금 살 만큼 저렴한 가격인지를 신중하게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저는 최선이 횡보라고 보는 거예요. 최선. 예? 최선이 횡보라고. 이게 대세상승장으로 가려면 지금은 한동안 옆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옆으로. 그러니까 잘해봐야 옆으로 가는 장인데, 예, 지금 사나 한 달 뒤에 사나 그 다음 달에 사나 별 차이 없겠죠. 왜냐면 횡보니까, 횡보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시세 차이가 별로 안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만약에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굉장히 깊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1년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1년 정도는 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저 보는 김에, 네, 자, 이게 이제 일목이죠. 이게 일목이 아니구나. 일목으로 봐야죠. 일목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우고 일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말고 EWY로 볼게요. EWY로 보면 이게 지금 뭐냐면요, 3개월 봉이에요. 3개월 봉. 그럼 지금 위치가 어딘지 보세요. 지금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죠. 예? 여긴데, 여긴데 기준선 26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57.29입니다. 대충. 그러니까 지금 이 분기에 57.29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는요, 얼마 안 돼요. 차이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47불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기준선 26을 깨면 선행 스팬 2까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할 수 있는 폭이 꽤 크다고요. 예? 꽤 크다고. 그러니까 분기봉의 구조로 보면 이게 왜 최저가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선행 스팬 2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57.29불 아래로 내려가서, 예, 하락세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47불까지의, 예, 숫자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세 상승장이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거라고요. 예? 이건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여기는 데이터가 없고, 예, 여기는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악재가 작은 거 하나만 떠도, 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투자 심리도만 봤을 때 최저가 모드가 나온 게 아니라 여기 후행 스팬, 예, 여기 이제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는 내려가서 여기 선행 스팬 2까지 가야 되니까, 예, 이 47불선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작년 저점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잖아요. 응? 이렇게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하게, 예, 제가 보는 투자 심리도의 관점에서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일목이라는 그래프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지금 작년 저점을 깨면 아직까지는, 예, 여기는 여유가 있어요. 예?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작년 저점을 깨도 기준선 26을 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도 작년 저점을 깼을 때 기준선 26을 깨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EWI나 코루가 하락폭을 키울 경우에 이제 만에 하나, 예, 지금 얘가 붕괴되면 안 되는 자리가 여기잖아요. 여기 이 기준으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2000선을 깨면 안 돼요. 얘는 2000선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를 깨는 것까지는 상관없어요. 저가를 깨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2000을 깼다. 2000을 깨면 이제 그 다음 타겟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1547 정도 됩니다. 예, 이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락해서 작년 저점만을 붕괴하는 상태에서 멈추면 저는 이제 그 정도가 최대치로 보는 거고, 거기를 넘어서 만약에 2000선을 무너뜨렸다. 그 2000선을 무너뜨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선행 스팬 2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1500대까지도 이제 개방이 되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렸을 경우에도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정도의 그런 지식은, 예,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지 않다라는 걸, 예, 여기도 260대 붕괴되면 203까지 개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지금의 흐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예, 그걸 너무 쉽게 평가하고 시장이 무조건 상방으로 간다라고 가정하고 바라볼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일 수는 있어요. 지금이 저점일 수 있다고요.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아직 외국인이 삼성전자 안 팔고 있거든. 예. 하지만 이게 지금 차트로 보면 작년 저점까지 어쨌든 개방된 거잖아요. EWI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제 그 3분기 저점을 붕괴하는 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준 뒤에 다시 누를 거냐, 이제 그 부분만 저는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내리기 시작하면 연말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3개월 시간 동안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내리고 마감을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2000선을 방어하면 그 정도 선에서 하락을 멈출 수가 있는 거고, 2000선을 방어하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게 되면, 예,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큰 하락이 추가적으로 올 수도 있는 환경 안에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재에 유의하세요. 이제 악재가 뜬다라는 것 자체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지수가 내려야 될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악재가 뜬다라는 건 작은 악재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떠야 될 악재를 다 막아왔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막아온 상태에서 현재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악재가 터진다라는 건 막고 이제 막다가 못 막는 악재가 터지는 거니까 아마 터진다면 작은 악재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보실 때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접근을 하셔야, 악재가 딱 뜨면요 순식간에 빠져요. 뭐 빠져나갈 틈이 없다고. 악재라는 게 뜨면 나는 팔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처럼 뭐 오르는 것도 없이 횡보하고 있는 장에서 악재가 뜨면 아마 시초가 급락해서 시작하면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하락하면 이제 단가 관리한다고 추가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지, 손절 전략을 가져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실 때도 조금 더 진중하게, 이렇게 멀리 보고 배팅을 하기보다는 호흡을 좀 짧게 가지고 가고, 그 호흡을 통해서 충분한 수익이 확보되면 이제 그때는 뭐 홀딩 전략을 가져가시든 뭐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냥 미래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계속 모아간다라는 전략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봉은 제가 봤을 때 망가진 거예요. 분기봉은 저는 망가졌다고 보고, 그리고 월봉도 망가졌어요. 그럼 월봉과 분기봉이 두 개가 망가졌는데 어떤 봉을 활용해서 지금 상승 추세를 도모할 것인지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요. 한번 연말까지 지켜보자고요. 환율이 1150원을 가고 코스피가 3000을 찍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 타이틀을 이렇게 적는 이유는 자꾸 동영상도 지우고 그러니까 제가 대신 이제 기록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코스피 3000 갈 거니까 쓸어 담으라고. 솔직히 코스피 지수가 3000을 갈 거면 쓸어 담아야죠. 뭔 고민이 필요해요. 뭔 조종을 기다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코스피 3000 가면 다 수익 나요. 지금 쓸어 담아가지고 코스피 3000 가 있으면 다 수익 난다고. 웬만한 종목은 시가총액 한 200위 안에 들어있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수익 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3000 간다고 믿으시면 그냥 담으세요. 쓸어 담아요. 뭐 구질구질하게 2400까지 기다리고 2300까지 기다리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2400에서 2300 가봐야 100%예요. 2200 가도 200%라고. 근데 어차피 500%가 오를 건데 500%가 오를 건데 뭐가 들어요? 막 쓸어 담으세요. 근데 실제로 갈까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연휴 잘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시가 확인하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